지난해 11월 경기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가 발칵 뒤집히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30대 재활사가 자신이 가르치던 장애 아동들을 폭행한 건데요. 저는 영상 보면서 거의 정신이 혼미해지고 거의 까무러칠 정도로 애를 많이 때려놔가지고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뺨을 25대를 연속으로 때리고 그리고 나서도 손날로 목을 친다든지 장난감 자동차로 머리를 이렇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턱을 갈격하는 것도 있고 또한 피해 학부모들은 해당 센터의 센터장 역시도 또 다른 가해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대체 언어치료센터에선 무슨 일이 벌어졌던 걸까요? 자, 지난해 11월 저희가 한번 다뤘던 사건입니다. 맨 처음. 자, 그런데 또 다른 피해 학부모님의 제보가 들어왔어요. 네, 일단 경기도 시흥시의 한 언어치료센터에서 일하던 이 30대 재활사가요. 지난해 6월부터 10월까지 이 센터에 다니는 원생 14명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로 현재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폭행을 당한 아이들은 자폐 스펙트럼 장애가 있는 10세 미만 아이들이었습니다. 아이의 상처를 보고 뒤늦게 학대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부모가 재활사에게 이걸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람이 우물쭈물 이걸 인정하면서 제가 최근에 전세 사기를 당해서 기분이 안 좋아서 손찌검을 했습니다. 이렇게 밝힙니다. 일단 경찰은 30대 재활사의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했고요. 구속영장 신청한 상태고 내일 심사가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전세 사기를 당해서 기분이 좀 별로라서 애들 좀 팼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폭행의 수위가 영상으로는 나가겠지만 정말 상상 이상으로 심각했거든요. 얘기 한번 들어보시죠. 피해 학부모님 얘기. 뺨을 25대를 연속으로 때리고 그리고 나서도 손날로 목을 친다든지 장난감 자동차로 머리를 이렇게 내려치고 주먹으로 턱을 갈격하는 것도 있고 뺨은 진짜 수도 없이 많이 맞았어요. 그 25대가 끝이 아니라 그 다음에도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많이 맞은 날은 한 수업에서 한 30분을 거의 매일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에 시작하고 5분 지나서부터 계속 맞고 거의 끝나기 한 5, 6분 전에 이제 애를 눕혀서 간지럼 태워가지고 웃게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저를 부르더라고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하세요? 이게 현실적으로 있을 수 있는 일인지도 좀 일단 피해 학부모님 지금 제보 얘기 쭉 들으셨습니다만 자녀가 폭행당하는 CCTV 영상을 보고 거의 까무러치실 뻔하셨다고 합니다. 그건 어떤 부모도 똑같으셨을 것 같은데 일단 이 30대 재활사가 폭행한 아이의 나이가 6살입니다. 6살의 아이의 뺨을 연속으로 25대 가격하기도 하고 목을 손날로 내리치기도 하고 또 주먹으로 턱을 때리기도 하고 또 심한 날은 30분 내내 아이를 폭행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일단은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은 CCTV를 아직 이제 피해 학부모님들이 확보하지 못한 상황인 것 같고 아마 수사기에만 있는 것 같은데 그 외 다른 CCTV 영상을 보면 아이 방치하면서 언어 치료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본인 혼자 휴대폰 게임만 하고 또 아무 이유 없이 장애 아동들을 저렇게 밀거나 넘어뜨리는 모습 같은 것들도 담겨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분들은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그럼 저 아이들이 그 짓을 당하고도 왜 부모들한테 얘기를 못 했을까? 저게 이제 피해 아동들 중에서는 자기 의견을 갖다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이들도 있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해당 학부모에 따르면 이 재활사의 여러 가지 하는 행동을 봤을 때 이게 가스라이팅을 한 것 같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있어요. 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교활한 정서적인 학대이거든요. CCTV 영상을 갖다 보게 되면 이 해당 재활사가 30분 동안 아이를 폭행을 하다가 부모님이 데리러 오기 약 한 10분 전부터는 아이를 갑자기 칭찬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막 옆에서 간지럼을 태워요. 그러면 아이들이 간지럼을 이렇게 하니까 막 웃고 그럴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아이를 칭찬했다가 폭행했다가 이걸 반복을 하게 되면 아이들이 이제 죄책감 같은 것이 생기는 거죠. 내가 원래 잘못해서 이렇게 맞다가 또 선생님이 내가 잘하니까 이렇게 칭찬도 해주는구나. 이런 식으로 정서적인 그 판단을 못하게끔 하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결국은 이 여러 가지 어떤 상처 같은 것이 부모에 의해서 발각이 되고 난 이후에 이것이 이제 언론 보도가 되니까 다른 부모님들도 여기 동참을 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자, 또 다른 가해자가 있습니다. 이 피해 학부모들의 주장에 따르면 말이죠. 바로
이 치료센터, 센터장이라는 건데요. 이어서 또 피해 학부모와 센터장 두 사람의 전화 통화 내용 이어서 들어보시죠. 안 되고 어머니 저한테 소송하시면 수업비 그 영상을 찍힌 그 가입체 100%도 못 받아요. 근데 소송하시라고요. 나는 잘 데리고 싶었지만. 그리고 위자료? 저한테 위자료 청구 못하세요. 원장님은 지금 센터에 책임자 안 보면 원장님이 나서서 해주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당연히. 네, 어머니께서 그렇게 비난하실 거면 그냥 소송하세요. 어머니가 그냥 문 닫고 가버리면 그만이에요. 근데 어쩌다가 책임지겠다고요.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도 하루하루 지옥인데. 그냥 소송하랍니다. 아니 도대체 뭐가 그렇게 잘했다라고 이렇게 그가 신소를 치는 걸까요? 지금 사실은 상황이 저 센터장분이 이전에 잘못한 부분도 있어요. 뭐냐면 아동학대를 의심해서 이걸 확인해 보겠다 했을 때 처음에 CCTV를 감췄답니다. 피해 학부모 주장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나중에는 보여주긴 했는데 그냥 별로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 장면만 보여줬다는 거예요. 근데 아이가 계속 이상하니까 계속해서 전체 영상을 보고 나서야 아까 보신 것처럼 뺨 맞는 장면을 확인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재활사를 이 사법 처리를 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법 처리가 되는 상황에서 선생님이 안 나오니까 다른 학부모들에게 또 그 사실을 알려주지 않았대요. 그냥 우리 선생님이 교통사고로 못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바람에 이 피해 아이들 학부모들 말고 다른 학부모님들은 한 3주 정도는 언론 보도 나가기 전까지는 이런 곳에 다녔다는 사실조차를 몰랐대요. 그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죠? 자, 피해 학부모들이 주장하는 이 센터장의 어떤 잘못된 행동 끝이 아닙니다. 체크포인트 짚어보죠. 합의해주면 환불. 자, 이 환불을 요구했습니다. 당연하죠. 피해 학부모들의 환불 요구 당연하죠. 자, 그런데 해당 센터장 이런 조건을 달았답니다. 학부모들의 얘기 들어보시죠. 엄마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환불을 해드릴 테니 오셔라. 따지고 보면은 환불을 하는데 엄마가 왜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그냥 계좌번호 불러달라 그러고 돈만 입금하면 되지. 그거를 원장이 직접 한 것도 아니고 직원을 통해서 이제 엄마를 불러놓고 벌써 이제 변호사 통해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하셨더라고요. 합의서, 점 찍고, 처벌 불원서 해가지고 뭐 환불금 얼마를 받고 이제 자기는 사과를 받았으니 뭐 민형사상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처벌 불원한다. 이거를 이제 사인을 받으시더라고요. 자, 일단은 피해 학부모님들의 주장이라는 전제를 좀 하죠. 자,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일단 그 환불 해주겠다 이 얘기 듣기까지도 좀 지난했습니다. 해준다고 했다가 못 해준다고 말을 바꿨다가 결국에는 환불해줄 테니까 지역 맘카페에다가 센터장이 대처를 잘 해줬다라고 좀 후기를 좋게 올려달라 이런 얘기까지 합니다. 그런 요구까지 했는데 당연히 이건 학부모들이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지난달에서야 이 센터장이 경찰 조사 받고 왔습니다. 경찰 조사 받고 와서는 환불해줄 테니까 센터로 오라고 연락을 합니다. 그런데 가보니까 변호사 통해서 서류를 다 작성을 해놓은 겁니다.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합의금 얼마를 받고, 그러니까 이 환불금이 합의금으로 치환이 됐는데 얼마를 받고 센터장에 대해서 소송 더 이상 하지 않겠다. 그리고 처벌 불원한다라고 써놓고 여기에 사인을 하면 환불을 해주겠다는 거였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좀 황당했던 게요. 전체 환불이 아니고 CCTV가 설치된 날짜부터 부분 환불. 참 이 해당 재활사가 지난해 1월부터 한 10개월 정도 일을 했는데 이제 CCTV가 설치된 건 6월부터였다고 합니다. 6월 말부터. 그러니까 1월부터 6월 말까지는 그런 가해가 있어도 찍히진 않았겠죠. 근데 그 CCTV 촬영 부분, 그러니까 6월 말부터 10월 말 정도까지 다녔던 사람이라면 그 부분만 촬영된 기간만 환불을 해주고 하하. 6월 말에 그만둬서 이제 아이가 폭행을 많이 당하고 6월 말에 잠깐 찍힌 거 정도의 아이의 학부모한테는 환불의 환자도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얘기 꺼내지도 않았고요. 근데 그러다 지금 뭐 아시는 것처럼 피해 학부모님들이 고소를 했고 이 센터장 역시 양벌 규정 때문에 지금 경찰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거는 환불의 문제를 넘어서서 민사적으로도 위자료 책임도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거 뭐 부분 환불이고 환불을 해주네 만에 지금 이분은 제가 보니까 아이들이 그런 피해를 입은 거에 대한 미안함이나 안쓰러움이나 죄송함은 전혀 없고 내 돈 아까워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가 교수님 처음에는 재활사의 폭행으로 시작했는데 이게 단순히 그 문제뿐만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이 상황에서 이 센터장이라는 사람이 부분 환불 운운할 그럴 상황이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이게 처벌과 아이들이 겪은 어떤 그 심적인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전혀 별개 사항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어른이 돼 가지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게 금방 치유가 되는데 연구에 의하면 적어도 이 정도 연령에서 받은 학대라고 하는 것은 제대로 치료를 하지 않으면 이건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피해 학부모들의 주장에 의하면 아이들이 언어를 치료를 하러 갔는데 요즘에는 상태가 더 악화가 돼가지고 틱장애까지 나오는 그런 경우도 있고요. 아이고야. 또 이제 어떤 아이는 밤중에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뭐 하지 마 이렇게 막 고함을 지르는 거, 그런 어떤 트라우마. 심지어는 뺨을 25대 맞은 그 아이 같은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것인데, 이게 이제 폭력을 자기가 직접 당하게 되면 그것도 폭력을 남에게 행사하는 그건데, 자기 뺨을 막 때리거나 심지어는 자기 아빠의 뺨도 때린다라고 하니까 이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지금 뭐 부분 돈을 좀 튀어주고 할 그럴 사항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이 시설 같은 경우는 이것만 가지고도 폐쇄를 해야 될 것으로 저는 봅니다. 이거 좀 계속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건. 일단 폐쇄는 됐습니다. 뭐 당연히 저기서 더 뭘 할 수가 없겠죠. 사건의 진실을 추적하고 싶다는 사반 가족분의 사연인데요. 궁금하시다면 사건반장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주세요.